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수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제 곧 닿죠? 뭐에? 50에서 닿는 거죠. S&P 500 지수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닿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제도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러스 안 나왔죠. 근데 0.01% 하락한 거니까 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서 이 50을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건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변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분쟁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금리까지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는 안 좋은 걸로 가고 흘러가겠다는 것 좀 보여드립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제자의 모습이겠죠.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올라갔죠.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타까운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엔비디아만 좋았으면 지금 굉장히 좀 버틸 것 같은데, 다시 그것도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 기사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계속 강한 게 뭐냐면요, 러셀 2000이었다. 러셀 2000 중소형 대표하고 있는 지수죠. 심벌은 IWM ETF, IWM입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러셀 1000이 있고요, 1000이 있고 2000이 있어요. 2000 1000은 뭐냐면 1등부터 1000등까지 대형주 위주의 지수입니다. 2000은 뭐냐면요, 1001등부터 3000등까지 조그만 기업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됐습니까? 1000과 2000 있고 합쳐 3000도 있어요. 3000도 있어요. 3000. 네. 1000, 2000, 3000 있는데 1000, 2000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이야 뭐 전반 시장 다 아우르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여기 와 있다.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시즌 렐러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절성 이게 꼭 맞는 거냐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본 바에는 맞잖아요. 일부 맞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 지금부터 올라간다 하는 게 통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감도 깔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 지수 모든 지수부터 다 올라가시기 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 타이간 중소형주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시장의 그 예상치인데요. 이건 골드만이 저한테 준 겁니다. 골드만. 보시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해. 그러고 나서 8월과 9월에 또 빠졌던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의 흐름을 보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월과 7월에 두 자리 상승을 보였던 해 있고, 그 다음에 8월, 9월 빠지고, 그 다음에 11월, 10월, 11월, 12월을 보는 건데요. 봤더니 올해 충족하죠. 올해 했죠. 그래서 1월과 7월 사이에 19.52%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8월과 9월이 6.41%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하는 건데, 다 올라갔거든요. 적어도 일단은 이 4분기에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트렌드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요, 이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쿠웨이트 침공,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그 다음에 9/11, 그러니까 9.11 테러가 다 그런 해놓은 건데, 상황을 본 건데, 이렇게 큰 테러가 나왔을 때 S&P 500 지수, 미국 10년물, 브렌트유, 금 다 비교한 건데,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색깔별로 볼 수 있겠죠. 녹색이 올라가는 거고 이 주황색이 빠지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어떤 전쟁이 터지면 뭐 장 어떻게 되더라, 금리는 어떻게 되더라, 기름은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금이 어떻게 움직이더라가 탄반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값 뭐 시장은 3%, 3개월 동안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1%, 기름은 2%, 금은 0%. 다 달라요. 별로,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히 뭐가 막 올라가거나
급락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아까 제가 저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약간 야비하지만 증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유가는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왜 움직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이런 거죠. 그 중동 국가에다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번 사건에 벌인 주범이니까 기름을 주지 말자 이런 거예요. 주지 말자. 연대해서. 금수 조치하자. 금수 조치 하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약간씩 그쪽으로 결정된 게 아닌데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무기는 기름이니까. 기름을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보게 되면 기름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야비하지만 시장과 무관하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니까? 기사를 보시겠지만 딱히 안 보시잖아요. 러시아 그쪽은. 그러니까 조금씩 막 굉장히 그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해도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장이 빠지거나 그러지만 걱정하는데 장도 별로 안 빠지고 유가 올라가면 걱정하는 거죠. 그때 가서야. 그 정도기 때문에 일단 이런 큰 사건이 나와도 별로 덤덤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죠, 엔비디아. 시티그룹이 630에서 575. 목표 주가입니다. 모건스탠리가 630에서 600 내린 거예요. 작은 폭 아닙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첫 번에 나왔던 목표 주가 하락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좋은 건 좋죠. 아까 얘기했지만 물량이 없는 것을 뭔가 좀 완화하고 넘어가는 것은.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간 너무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 대비하면 탑픽이기 때문에 말씀 따로 드린 거예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IB가 의견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IB 의견은 그래요. 단기적 악재일 뿐이지 장기화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IB를 뭔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지난번 나왔던 아주 세계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가장 제가 봤던 기사가 요건데요.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 왜 듣지 않아야 되는지.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킵하는 얘기가 그냥 넘겨라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정리 잘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채를 얘기한 거예요. 부채가 커지고 있죠, 미국이. 부채가 커지고 있고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것이 당장에 어떤 진짜 큰 문제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얘기할 요 네 가지를 보시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설명하는 거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다 적었어요. 한 걸 적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쭉 나와주는 네 가지만 보시면 네 가지만. 첫 번째입니다. CFRA의 이분이요. 켄 레올 이분은 JP모건 체이스에 가장 많이 분석하는 분입니다. 예. 또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의아하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요. 겸손이다. 겸손. 누가 저한테 와서 미주미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물론 그거 팩트지만 겸손이 아니고 팩트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JP모건 체이스가 은행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 다 수혜를 혼자 먹어요. 아시잖아요. 지난번 실리콘밸리 그냥 파상 이후에도 대부분 다 덕을 입어요. 국가의 덕을 입고. 그래서 일단은 절대 잘나 보이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제이미 다이먼의 특성상. 성향이 그렇다, 성향이.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도 보게 되면 잘 나가는 분들이 얘기하면 엄청 잘 벌잖아요. 그럼 잘 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잘 버는 분들이? 그냥 밥 먹고 산다, 밥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올 만한 내용이 뭐냐.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건데,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올렸고, 더 추가 올리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제가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 얘기를. 왜냐면 똑같아요. 지금은 더 높은 금리 유지한다는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물가 목표 2%까지 유지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럼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여건을 긴축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이미 국채 수익이 금리가 올라왔잖아. 10년물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올려갖고 결국 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이자를. 모기지 올리죠. 자동차론 올리죠. 확장 올리죠.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미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진짜 내년에 침체 올 수 있죠. 어릴 수 있는데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때웠다는 거죠. 세 번째, 현재 GDP 나오가요. 현재 3분기 전망치가 5.4%로 꽤 높아요. 아마 역대급입니다. 미국 역대급. 딴 데 형편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현재 뱅커머니에 따르면 주간 자금 흐름 데이터에 따르면 11주 연속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근데 경기 방어주보다는 순환주라고 한다. 방어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테크 한다는 거예요, 피테크.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는 보시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대부분 다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제임의 다이머의 말 따르면 미국을 기피하겠죠. 근데 왜 선호합니까? 미국만 잘 나가는 국가가 없고 현재 상대적으로 할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국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 안 하시지 않습니까? 못 하시겠죠. 다 어려워요. 지금 아시아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갈 때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이미와 다이먼의 어떤 아주 위험한 시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나온 건데 꽤 흥미롭죠? 흥미로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죠.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5.4%. 지난 데이터가 5.1% 계속 올라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 US 홈빌더 센티먼트 40. 요겁니다. 요거 40.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주택 건설 심리 지수죠. 벽을 다 보죠? 벽을 다 봐. 모르는 거 볼 필요 없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냐면, 한때 저희 주도주 한 종목이었던, 뭐, 레나 같은 것들, 디아 홀튼, 다 저희 선호했던 종목들인데, 결국 뭐냐, 올 게 왔다. 그렇게 잘 나갔던 그게, 집만, 지은 다 팔렸죠. 재고 없이. 그랬던 게 지금은 아예 겁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집을 살 조차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미 현재 어떤 심리를 보게 되면. 왜 그러냐?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주택값 잘 유지가 되다가 아마 지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내려오면서 걱정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대충 뭘 보시면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대표 ETF 뭐였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보겠습니다. XHB. 내려왔죠? 네, 내려왔죠. 주봉 내려왔죠?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B. 내려왔죠? 똑같죠? 여름에 내려온 거거든요. 네, 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표적 기업입니다. 레나인데요. 보시면 내려왔죠. 똑같죠. 다 그래요. 레나, KB홈, DR홀튼 다 그래요. 네. MVR 주택건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것도 뭔가 조금 센티먼트가 올라오고 다소 완화가 되는 역시 뭐 모기지 금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내려올 만한 수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잘 지켜보셔서 조언 드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어떤 기사를 갖고 올 때 그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갖고 오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걸 투자하면 될지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던 또 제가 준비하다 못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다이어트 비만 치료된 분 때문에 또 매수를 만 종목을 얘기했는데 맥케손 같은 것들, 맥케손, MCK 요거죠. 약국 도매업체. 약국 도매업체니까 원래 돈을 잘 벌어요. 도매니까 잘 버는데 현재 20 내지 25%가 비만 치료제였다. 그렇죠? 근데 어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현재 매출이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 1000억. 몇 배 커진 거예요? 16배? 커진 거 아닙니까? 커질 예정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실적도 보시면 당연히 실적 좋죠. 좋은데 주가 보시면 절대 못 사요. 1날1리처럼 매크스 엄청 세거든요. 우리 주도주에 있는 종목이고 그게 아니고 이런 네파트 읽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차트 보시면 그때 이해되는 거죠. 그냥 차트 보시면 못 사 이거 아예 무조건 패스 넘겨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진짜 딱 한 점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1날1리 말씀드렸죠. 1날1리 아니면 매크스 가장 좋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